2019년 11월 28일의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찔만한 전형적인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둑한 터널을 들어선 듯한 시계를 보이고 있기만 합니다. 4년 전 혼란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측치 못했을 텐데 그때로부터의 시계는 뿌옇다 못해 지금은 암흑천지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의 개혁의 칼을 들고 임기를 맞춰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금까지 감금시켜 놓고 있는 악행을 문재인 세력과 자당의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고 탄핵은 묻고 보수 통합을 말하는 후한무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조차도 대통령을 구해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전부터 거리로 뛰쳐나와 탄핵의 부당에 저항하며 태극기를 들고 저항해오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은 희망일 것입니다. 4년 전 거리로 나온 분들이 지금까지 태극기의 성지 대한문을 지키며 국민들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만나 4년 전을 회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에 있게 되었는지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만 4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저항 활동들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오늘 5분을 모시고 먼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호소님, 고문님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영님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현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킴이 대장 우리 전성재님, 그리고 허주원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4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그 감회가 남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킴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누가 어떤 동기로 이 단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또 이 자리에 없는 이 지킴이 가족분들 대부분이 2016년도 11월 말부터 아마 태극을 싣고 서울역에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초창기부터. 근데 이제 3월 10일 날 17년 3월 10일 날 거기 헌재 이정미가 노를 처음 하고 나와서 파면이라는 얘기를 들은 뒤에 거의 반 이상이 아마 다 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후회하고 분통 터지고 낙담하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더 싸우자. 조작 기획 선동 탄핵이다. 이거는 탄핵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하자. 이분들만 이게 선봉에서 싸우는 모인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모여 계시고 또 이분들 한 분들이 다 각 단체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집행부 분들이시고 그 우리 지킴이는 뭐냐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 복귀 그리고 진실을 우리는 구출하고자 밝히고자 하는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지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아스팔트에 나온 지가 뭐 굉장히 초창기부터 나오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또 합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어떤 참여했던 그때가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우리 권호소 고문님이 좀 가장 오래되지 않으셨을래나 생각은 하는데 우리 한번 좀 간단하게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동참을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그 지킴이 멤버들은 아마 뭐 적어 거의 얼굴은 그
당시 익히지는 못했더라도 거의 동시에 같이 나와서 투쟁하셨던 무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탄핵 그 반대 집회가 사실 처음 시작된 거는 전부 다 보다도 대체적으로 서울역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상 2016년 11월 13일 날 여의도 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시작한 게 최초입니다. 예, 그때 첫 집회인데 상당한 인원수가 나왔어요. 저도 거기 처음 참여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참여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6.3 사태나 뭐 요런 그 시위에 참여하고는 그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아스팔트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녔지.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는 이거는 불순 세력에 의한 소위 공산 주사파 세력에 의한 이거는 반드시 이 정권 찬탈 난동이다. 이 광화문 촛불 자체도 이거는 하나의 이 쿠데타적 이 반란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굳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가 열린다는 공고를 보고 그야말로 저는 뭐 나가야겠다고 나간 게 아니라 제 발이 나갔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나가 보니까 정말로 첫 집회인데도 상당한 국민들이 나와서 같이 이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가 분수령이 돼가지고 서울역 집회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럼 최초로 나간 그 여의도 집회가 11월 13일. 13일이었다. 네, 2016년 11월 13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서울역 집회에서 이제 그 대규모 집회를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탄기국이 생겨가지고 대한문 앞에서 탄기국 집회가 본격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로 아마 이어졌다. 자리를 잡은 걸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지수영님은 언제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저기 2회 때요. 서울역 2회 때. 1회 때는 안 가고. 서울역 2회. 서울역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예, 근데 예. 2회 때부터 예. 참여를 혼자 나왔어요. 저는 2회 때. 혼자라면은 저 혼자. 지킴이가 아니고 아니고 처음에 태극기 나왔을 때 서울역에 혼자 처음에는 쭉 나오다가 이제 지킴이 저는 로고를 보고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가 어디에서 창단이 됐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모든 분들이 초창기에 2017년 거기 보궐선거 전까지는 각 단체에 있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단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궐선거 끝나고 각자 정체성이 다 틀려가지고 뿔뿔이 헤어졌어요. 모든 단체들이. 예. 헤어진 다음에 한쪽으로는 뭐 애국당으로 가고 한쪽은 뭘로 가고 다 찢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위기 보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묶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홍준표가 막 튀어나오고 야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각 단체에서 그나마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각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위한 분들을 다 모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오로지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진실 밝히는 단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킴이를 만들고 지금까지 딱 이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국당 분들도 계시고 공화당 분들도 계시고 또 민초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왜? 오로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분들이면 뭐든지 지킴이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또 그렇게 지금 취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수영님은 그때 서울역 2회 때부터 예, 예. 그것도 2016년 11월인가요? 예, 11월 달이에요. 11월 말. 말 정도. 상당히
고참에 속하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냥 박근혜 횟수로 봤을 대통령, 때는. 예, 예. 예. 저보다 고참입니다.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텔레비 그전에는 봤죠. 박근혜 대통령님만 탄핵 전에요. 이제 최순실 사건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니다 해갖고 텔레비는 계속 보다가 이게 이제 태극기가 있다 해갖고 2회 때 서울역을 그냥 몰래 나갔어요. 전. 몰래? 예, 몰래. 누구 아무한테 몰래? 식구들도 주변? 아, 예, 몰래? 예, 몰래. 아, 그렇군요. 나갔다가 계속 모르게 나갔죠. 지금은 알게 다니시죠? 지금은 알게 다녀요. 반대는 안 하고요? 안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우리 이현석 우리 예. 지킴이님은 언제부터 나오시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뉴스나 언론 기사를 접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지를 않고 혼자서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유튜브만 계속 보다가 그리고 우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 좀 하고 그러다 저는 12월 31일 날 네. 예, 처음 혼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이면은 이쪽 대한문 쪽인데요? 예, 대한문에 네, 혼자 대한문에서 나갔습니다. 당기국이 네, 맞습니다. 진행될 때 네, 합류를 하셨군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오래되셨고 우리 저기 단장님은 저는 제일 자랑이라 저는 한 10몇 년 됐어요. 네? 우파 활동한 걸 10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뭐 2012년도, 14년도에는 명동 성당 가서 거기 정부사애들 빨 신부들 몰려가서 외쳤고, 그래 이제 이 탄핵 사태가 터지고, 아까 우리 권호석 고문님 말씀대로, 야, 이거는 정말 계획된 탄핵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민초들,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국보에 나오신 분들, 저는 이분들이 정말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민심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보에 나오신 분들이. 뭐 강화문 가시는 분들, 뭐, 서울역 가시는 분들 다 애국자지만, 왜? 이 대한민국 국보 집회는 당과 정치를 안 쫓아가고, 우리 민초들의 말을 하는 집회가 이게 대한민국 국보 집회입니다. 왜? 이분들이 민심이고, 이분들이 든 태극기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킴이도,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우리가 집회 때문에 이제 대한문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진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고 석방을 외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문입니다. 국본. 그러니까 절대 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분탕도 치고 하지만 절대 제가 보기에 대한문 국본 집회는 절대 자유한국당을 까는 집회가 아닙니다. 왜? 이거는 한마디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 자유한국당을 까는 게 아닙니다. 국보는.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주원님은 언제부터 네. 합류를 하셨어요? 여기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좀 늦게 나온 편인데요. 네. 2017년도 3월 1일 대통령님이 탄핵되셨잖아요. 네. 그 전에 3월 1일 날 대대적인 집회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또 집에서 이제 TV를 보거나 이랬을 때 사실 그전에는 가정주부라서 별 관심, 정치적으로나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대통령, 국무총리 요 정도만 알았지 그 밑에 국회의원 누구 그 몰랐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뭐 탄핵이다, 최순실 사태, 그 이제 본명은 최서원 씨죠. 그거를 매스컴이나 여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고, 조작된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히 계획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여러 가지 뭐 MBC나 JTBC 뭐 KBS 방송들을 보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 여당과 야당 서로 의견이 틀린데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냥 완전히 어떠한 울매에 씌워놓고
꼭 이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TV에서나 그 외에 또 뭐 다른 데서 뭐 매스컴에서나 또 유튜브에서도 그때는 많이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몰아가는 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럼 태극기 집회를 한다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3월 1일 날 한번 제가 저기 광화문 쪽을 나와봤어요. 근데 광화문 쪽을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경찰차 벽들이 엄청 많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초들이 이제 국민들이죠.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이제 민초 아줌마들이 막 그 경찰차 위로 막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그때는 소문이 많았어요. 뭐 돈을 받고 나가신다 어르신들이 얼마를 뭐 받고 나가신다 그랬는데 그 경찰차에서 막 아줌마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 경찰이 이런 큰 이렇게 막 그거 갖다 뭐라 그러지 그 나무 봉으로 그 아줌마들을 미는 걸 제가 봤어요. 보고 그리고 이렇게 모금통이 또 있잖아요. 각 단체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허리는 구부정하셔갖고 주머니에서 막 뭘 꺼내면서 했는데 1,000원짜리 몇 장 꼬깃꼬깃 해갖고 거기다가 손을 덜덜덜 떠시면서 치는 걸 보고 이거는 가짜 뉴스도 많고 이건 뭔가 진짜 잘못됐다. 나 진짜 한 몸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이 한 몸 나가서 진짜 소위 병풍 우파 머릿수라도 채워야 되겠다. 나도 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스팔트로 뛰어들었는데 직장도 그때는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토요일날 한 번씩뿐이 못 나왔어요. 근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거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평일날도 제가 그때는 이제 주로 야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밤 세우고 일하고 아침에 곧바로 법원이면 법원 뭐 여기서 집회한다 저기서 집회한다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막 지방도 집회도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저기 지킴이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대한문에서 처음에 대동회에서 선생님 그때 대동회 아닌가요? 들어가지는 않고 대동하고 같이 그랬네. 네, 저도 혼자서 나왔는데 제가 대동회 전부 다 어르신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얻고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대동회 가입을 했고 예, 그리고 자유통일 해방군에 또 최대집 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통일 해방군에 제가 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은택 광화문에서 예, 기자회견식으로 항상 피켓 들고 했었어요. 그때는 2시에 했고 대한문에 4시에 했어요. 그러면 이은택 아니 광화문이 12시고 대한문이 2시 했어요. 아니에요. 4시였어요. 그래갖고 이은택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몇 번씩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하고 끝나면 곧바로 또 대한문으로 넘어와서 대한문에서 또 활동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사람들이 점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잊혀지는 것 같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시를 생각해봐요. 진짜 피가 거꾸로 쏟죠. 뭐 대통령님을 진짜 세계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서 광화문에 그렇게 내놨잖아요. 좌파 집단들이 불순 세력들이.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참 이게 우파진영에서 잊고서 정치적으로들 이상하게 가고 국민들이 뭐 정치를 할 것처럼들 그렇게 매사 이게 자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런 데만 쫓아다니느라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점점 있는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 외치는 데는 대한문 국본 또 그때는 애국당이었죠. 근데 애국당회를 가면은 거기는 당이니까 아무래도 당 자체에서 세력도 키워야 되니까 그 일도 해야 되고 말니까 저는 그런 데보다는 그래도 민초의 마음으로 국본에 와서 보니까 박근혜 지킴이
깃발 항상 들고 또 대표가 항상 박근혜 대통령님 티 입고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각자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참여했던 시기가 조금씩은 달라도 상당히 오래되신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3년에서 4년들은 다 되신 그런 그 저항운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이 4년이 흘러오면서 그동안 그 많은 분들이 이 아스팔트에 나오셨다가 또 자취를 감추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분들이 왜 안 나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한편으로는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만 해도 촬영을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라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나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그 지킴이 분들은 어떤 그런 그 4년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떤 그 개인적인 갈등, 고뇌나 고민들은 없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 그것은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는 답은 단순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갈등이나 이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 1회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지금 탄기국서부터 국본까지 오면서 한 번도 토요일은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한 번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뭐 또 힘들다 하는 그런 갈등은 겪은 적이 없는데 하나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지킴이 전성재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처음에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 헌재에서 이 비헌법적인 판결, 소위 이 인용이라는 파면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판결을 내린 불법 헌재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반대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를 외친 게 전 국민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안타까운 면은 다 똑같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탄핵을 묻고 가자. 또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오히려 탄핵을 묻고 가자는 그런 의견을 그런 주장을 나오게끔 된 거는 사실상 요즘에 와서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태극기 집회가 사실상 엄청나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정말 너무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초심이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상 우리는 이 태극기 집회는 어떠한 투쟁과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또 탄핵 무효 그리고 석방 복귀 이거에 대한 초심은 버리질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심 위에서 다른 투쟁을 하더라도 그 초심만큼은 우리가 투쟁하는데 하나의 기본 동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공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그 기본 동력, 기본 마인드를 가장 잘 지키고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국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날이 갈수록 국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본이 탄핵 반대, 탄핵 무효,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또 집회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의 표시를 하는 데는 지금 국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데나 모든 다른 단체에서 그거를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국본에서 하고 초심을 지키고 있는 국본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단체들이 아무리 이 국민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단체, 이 투쟁은 그거는 좀 100%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복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의 그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짜 투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갈등을 느낀 그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있으신 분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보다는 지금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공감하고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초심을 잃고서 헤매는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곳에서 집회를 지금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제가 국본에서 제가 떠나질 않는 거는 국본의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비판보다는 그래도 시민단체로서 지금까지 4, 5년을 이끌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다른 곳의 집회에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이 떠드는 얘기가 제 귀로는 너네들 농약 먹을래 쥐약 먹을래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냥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그렇게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농약 먹을래 쥐약 먹을래가 뭐예요. 너네들 스스로 자멸해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초심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끝까지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또 다른 분 하실 우리 지수영님이나 이영성님은 어떤 정말 나가기 싫다 그런 솔직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현석 씨. 네? 예. 솔직하게. 예. 배고플 때 나가기 싫어? 업무를 끝내고 좀 몸이 피곤할 때 예. 한두 번 정도 그런 갈등을 느낀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집회 현장에 오면은 힘이 나고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다지고 갑니다. 네. 그래요. 그런 참 비바람이 불고 더위가 오고 또 추위가 올 때 참 어떤 그런 불편함 가운데서
힘듦을 느끼고 참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년 동안을 이렇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어떤 그 애국심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높게 많은 분들이 지금 주로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들의 그 유튜브 상에 그런 영상들을 보고 많은 글들을 남기고 응원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눈물겨운 그 글들을 또 남기는 것을 볼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대통령 지킴이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이런 그 4년을 뒤돌아보면서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댓글로 또 응원을 하시는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 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듯이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은 또 감동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댓글을 보면 저희가 솔직히 힘이 납니다. 진짜로.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런 댓글 보면 우리가 힘이 진짜 너무 나요. 아까도 봤는데 솔직히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그래요? 또 울었어요. 댓글 보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이 많고 우리 대표는 코피도 잘 터져요. 제가 또 코피도 잘 터집니다. 맨날 집회하다 보니까. 코피도 잘 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이현석 군 자랑 한번 할게요. 우리 현석 이분이 지금 43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 왜 감사하고 존경한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쉽니다. 목요일날 기자회견 지방 다량입니다. 43이에요. 주말에 애인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너 장가 좀 가라. 안 간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시는 거 보고 연애한다는 놈이 이놈입니다. 이현석 43세예요. 얘도 주말에 어디 안 가고 싶겠습니까? 또 얘가 좋아하는 게 야구입니다. 거기 꼴찌 팀인데 트윈스 꼴찌인데 집회 때 야구장 안 갑니다. 몰래 야구를 봐요. 집회 때.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열정을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왜? 자칫하면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이 문재인이가 쓴 나라비 다 갚아야 됩니다. 대가리 깨져야 돼요, 얘네들은. 정신 차리시고 이 방송 보는 젊은이들 이 형을 잘 보세요. 이현석 군을. 진짜 애국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지킴이 활동을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132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분들 중에 이제 우리 공화당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자유한국당 집회 나가신 분 계시고 근데 거의 80%가 국본 대한문 집회에 나오십니다. 또 우리 또 지킴이 취지가 집회는 당신들 가고 싶은 데 가십시오예요. 우리는. 네. 왜? 우파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국본 대한문 집회 나오시니까 이제 아마 지금 정광훈 목사 하는 강화문 집회나 등등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이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어떻게 자한당 쪽 하는지 국본 쪽으로 오든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조심 잃지 말고 진짜 왜 박근혜 대통령 버리면 이 대한민국이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버려지는 거예요. 대통령을 묶고 가자 탄약을 그런 사람부터 묻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킴이의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대한문 국본 내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또 유독히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 같은 것들 없이는 또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 해주시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간단하게 나는 이것 때문에 계속 제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독재 독당 욕하세요. 이현석님 이 방송 다 나갑니다. 100만 조회 나옵니다. 생각하고 가세요.
100만 조에 나갑니다. 왜안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킴이 대장 전성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그거는 편집이 될 겁니다. 아, 이거 편집 안 됩니다. 이거 편집시켜 놔주십시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희 회원수가 100명이 넘지만 저희 국본 집회에 나와서 매주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죠. 한 5명, 5분, 6분 정도. 6분은 넘지. 넘지. 한 예, 10명 정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요 고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는 항상 현수막을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얘기하면 얘기해서 괜찮아요. 예, 훨씬 탄탄하게 하세요. 예, 저희는 현수막을 들면은 앉아있지 않고 항상 땡볕 아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서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편집 아니, 편집은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이영석 군이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집회 현장만 나왔다. 그럼 바로 야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러죠. 네. 타 단체들을 보면 제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집회 시작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님 지킴이 분들은 시작 전부터 무대 설치나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손볼 거 이런 거를 대표님께서 같이 이렇게 몸으로 힘써 주시고 집회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지킴이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현수막 딱 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다른 단체의 사람들은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행진할 때 그때 같이 와갖고 딱 자리 차지하고 앞에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 좀 뭔가 아쉬운 점이랄까 좀 불만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진까지 완주를 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자긍심 그런 게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지금? 네. 근데 괜히 타집회 또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괜히 또 못하는 거고. 근데 할 거나 해야지. 비난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비탄. 저희 자긍심. 자긍심. 우리가 진짜 우리 지킴이가요. 네. 항상 집회 시작 전에 우리는 1시간 전에 나옵니다. 여기 이영석 동진과 우리 와가지고 국본 무대 도와주고 저희가 제일 힘든 게 여름이에요. 예. 또 우리가 쓰는 자리가 때야볕입니다. 그러면 더우면 모든 단체분들은 그늘로 들어가던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등 앞에 쓰기 때문에 또 우리 현수막은 조작 기획 탄핵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합니다. 이거 우리는 진짜 땀 뻘뻘 흘리고 3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비도 맞았어요. 비, 눈, 다마 눈보라. 진짜로. 그리고 항상 우리 행진은 맨 뒤에 합니다. 어떤 행진은 맨 뒤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늘 뒤에서 다른 어르신들 보호하면서 행진까지 하는 우리 지킴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 예, 제가 지킴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 거는 늘 알았죠. 오래전서부터.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카들은 늘 보이고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 몇 분하고 사실 제가 5.18 유공자 공개하라는 옷을 입고 행진을 했던 팀. 네, 그 팀이 그게 이제 여기 우리 허주원님도 계시지만은 여자 독수리호 형제, 남자 독수리호 형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5.18 명단 공개하라 하는 프랑카 옷을 입고서 한 5분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뒤에 서서 이 집회할 때는 뒤에 서서 현수막 뒤에 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도 가끔가다 그 사진을 보면은 야, 이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에 우리가 뒤에 서 있었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는데 그러다가 5.18 유공자가 이제 지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서 몸들이 불편하시니까 지금
이 행진에 참여를 못해서 집회만 나오시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좀 중단이 되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에 합류를 정식으로 이 가입을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뜻 우리 이 전성재 대장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활동에 하면서 정말 너무 제가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 무죄 석방, 그 다음에 청와대 복귀, 이거를 우리가 초심으로 가져야 된다는데 가장 근접한 게 아니라 가장 이 초심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이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가 이제 국본의 중심 그런 단체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자체에 저는 너무나도 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앞에 무대 그 좌우측에서 자리를 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그리고 또 화면에도 많이 비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진짜 힘듭니다. 호심탐탐 놀입니다. 이건 약간 위트가 섞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주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뺏깁니다. 그래서 늘 일찍 가서 펼칩니다. 이제는 이제 다른 타 단체 어르신들이 이제 알아요. 그 자리가 지킴이 자리다 하고 아예 안 오십니다. 근데 그 현수막은 평생 들 겁니다. 왜? 그게 진실이에요. 조작, 선동, 탄핵, 무효. 이게 진실입니다. 그게 평생 가면 안 되는데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그 프랑카드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복귀 환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빨리 나오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각자 또 이런 지킴이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활동하는 자부심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또 활동을 해올 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각자 또 그 이상의 어떤 그 자부심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본 안에는 여러 단체가 모여서 국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각 여러 단체마다 다 훌륭한 그런 또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갈 사람들은 가고 또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지금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그 하는 바람 같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가 뭐 좋다 라든지 아니면 왜냐면은 지금 4년을 끌어오면서 이렇다 할 어떤 그 성과가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시리에 빠진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뭐 어느 단체는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나 또 규모가 적은 단체나 뭐 똑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디는 낫고 어디는 못하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좀 어려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은 조그만 규모의 단체가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 대한문 국본 같은 경우는 태극기의 성지에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집회를 해오고 있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시민단체로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쪽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꼭 우리 대한문 국본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좀 강행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타 집회 하는 곳들, 지금 하는 3-4군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문 국분 집회를 너무 비방을 하고 이간질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심지어 민정총장님이 뭐 비례대표까지 받았다. 공화당에서. 이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 단체 대표가 뭐 후원금을 받는다.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왜 유독 대한문 국본 집회 사람들만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비방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초창기에 자유한국당을 저들은 깠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깐 게 아닙니다. 충고를 해준 거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김무성과 62 탄핵 보좌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국보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탄핵 보좌들한테. 사과 안 했어요. 그러면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국보는 집회를 폄하하는 이거 단체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하실 얘기들이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또 시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의식이 깨어나고,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토요일마다 어떤 뭐랄까, 이 절기, 그러니까는 국경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나와가지고 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다든지,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각자 한 말씀씩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초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광화문 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사실상 광화문 집회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이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떠나서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하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상 어떤 낚싯밥에 낚싯밥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잘못 물려서 나온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극기 집회, 아까도 말했지만 태극기 집회의 초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서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석방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 그래야 통합이 된다. 절대 통합 안 됩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문재인 정권 말살 투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치 투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의 이 논란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태극기 애국 투쟁은 순수해야 돼요. 예. 내년 선거에 어떻게 된다, 내년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게 주사파 저놈들입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치중을 해야, 온 힘을 다해서 치중을 해야지 그 투쟁 동력이 살아나고 저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이 정치꾼들의 소위 지금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최소한 더 62명을 봐주더라도 탄핵 7정만큼만 보내면은 통합을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쫓고 있는 거예요. 안 내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국 집회, 태극기 애국 집회에 참여하는 그 모든 국민들이 좀 이 역사적인 이 진실을 좀 한번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이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 형님은 하실 말씀, 우리 당부하고 싶은 말씀 관한 말씀 해주시죠. 저 할 말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그냥 열심히 그거 하는 것뿐이 없어요, 저는. 네. 예. 여기 토요일 날 보면은 네. 이 부스에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 뭐를 하시는 거죠? 이믹선 교수님 네. 저기 CD 예. 담당을 해주시는군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 박근혜 우리 또 이현성님 한 말씀 또 듣고 나중에 또 질문하죠. 저는 그냥 저희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초심을 가끔 저도 잃을 때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계속 집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더더욱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국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우리 허주원님부터 말씀하시죠. 글쎄요, 저는 아까 권호석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항상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지킴이라면 권호석 고모님이 하신 말씀에 다 공감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탄핵 세력도 얘기를 하셨는데 7정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분명히 알곡과 쭉저기는 가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총선 전에 7적을 다 못 치게 되더라도 저는 딱 두 사람만 우선 쳐도 좋겠어요. 김무성과 유승민. 그 두 사람만 쳐도 욕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방송이니까 제가 욕은 안 합니다. 그 두 대가리만 쳐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했다고 자부심이 생길 것 같고 그 후에 지금 저는 그래요. 요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수술하시고 재활치료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재수감 얘기도 사실 떠도는 거 맞고 처음엔 뭐 또 석방이 될 수도 있다. 특사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다가 재수감 얘기가 지금 있으면서 지금 또 대통령님 내년 총선 전에 대통령님에 대한 뭐 석방 이거는 오히려 우리 우파 진영의 자한당보다 자유한국당보다는 자한당이라고 또 하면 또 비판받겠죠. 자유한국당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저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파 진영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에 대통령님이 석방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 우파 진영이 보수 통합이 아니라 이제 또 친박, 비박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대통령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를 탄핵시킨 그런 원한으로 오히려 보수를 더 분열을 시켜 놓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랬는데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치 구단이시고 진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신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역사에 당신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지탄을 받는 그런
행위나 행동을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뭐 우리 당, 우리가 이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우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론 한교안 대표님 저렇게 병원에 가시고 그런 것도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그 사고처럼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좋게 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이것도 제 생각인데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들 상황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이게 점점 묻혀져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재수감 결사 반대를 저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외치는 곳이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 혼자서 생각한 게 나라도 이름 피켓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 재수감 결사 반대를 청와대 가서 나도 한번 단식 투쟁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자리도 보고 왔어요. 우리 대표 가서 앉으라. 있으라.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몇 년을 막 이렇게 제 몸 돌보지 않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해요. 그래도 제 몸 하나 바쳐서 하다 보니까 참 상처도 참 많았고 울은 날도 참 많고 사실 중간중간 태극기를 내려놓고 싶은 날도 많았고 진짜 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가슴을 부여잡고 울은 날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사실 암 환자입니다. 암 수술한 지 몇 달 안 됐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한번 청와대를 가서 쭉 둘러보면서 우리 대표님을 어디다 좀 앉힐 수 있을까? 단식적이게 박근혜 대통령님 재수감 결사 반대 이랬더니 소나무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처럼 소나무가 양쪽에 딱 있는데 거기 자리 하나 딱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럴 상황이 만약에 오면 보수님 지킴이가 돌아가면서 합시다.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그렇게 하던지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제 생각 의견을 제가 한번 우리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릴레이로 하든지 어쩌든지 그러면 손바지 저고리는 제가 맞춰드리고 그럴 테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네. 일단 우리 성호재 방송 대표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연합회 분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저는 거기 자유한국당 분들 딱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내년 총선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왜? 이분들은 지금 좌파, 우파의 선거 성향을 몰라요. 왜? 이 좌파 빨갱이 조북대이들은 지들 후보가 살인자, 배신자, 강간범 그대로 찍어줍니다. 우파는 안 찍어요. 배신자들 특히. 투표장 자체를 안 나갑니다. 우파 우익분들은. 그나마 반타작하고 지금 20표 투표장으로 끌어내려 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탄핵 시킨 거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카드 들고 나와야 돼요, 지금. 네, 그래야 맞습니다. 20표가 다 나옵니다. 근데 뭐냐?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카드는 민주당하고 문재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먼저 그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묻고 가자고 개지랄 떨고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40%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선거 이기려면은 민주당 문재인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카드 꺼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왜 반타작이냐? 전자개표기 이거 부정투표 이거 까야 돼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돼. 지금 장안에서 이런 말 한 번 말이 안 나와요. 사전 선거제도 이거 네. 없어야 돼요. 사전 선거 폐지.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본이 장안당을 까는 게 아니라 충고를 해주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절대 뒤에서 이간질 좀 시키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요. 집회하는 거.
이분들 다 병들었어요. 여기 암 환자도 있어요. 다 비추고 나옵니다, 집회.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말 나오세요. 진짜 나오시고 소심 잃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우리가 택배를 왜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의 또 이 방송을 보시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안내를 해 주시죠. 그럼 밴드 검색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딱 한번 검색이 나옵니다. 우리 각각에서 경기한 모습 딱 나와요. 의정대사열. 그게 우리 지킴이 밴드입니다. 그리고 뭐 가입할 때 쓰는 양식이 있어요. 뭐 김정도 욕해야 되고 전화번호 써야 되고 실명 써야 되고 왜? 가입을 시켜주니까 욕을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명 전화번호 확인 뒤에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네. 네. 그것도 대한문에 나와서 이렇게 또 찾아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오셔도 되는데 네. 이제 사상 검증이 들어가죠. 그래요? 네, 사상 검증 들어갑니다. 네. 아무나가 지킴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연자대도 적용이 되겠네. 연자대. 아니 그게 왜냐면 네. 지킴이가 지금 튼튼하게 잘 있는데 네. 와서 또. 저 정광훈 이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요걸 또 분탕하려고 오는 놈들이 아닌가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나라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저항에 나선 4년 전부터 나선 우리 여러 애국 시민들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특히 대한문 국번 집회에 또 참여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를 그 첫 번째 우리 만나서 이렇게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한번 또 이렇게 조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 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 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